지난 8월 28일 일론 머스크는 뉴럴링크 장치의 프로토타입을 공개했습니다. 동전만한 크기의 이 장치는 특수한 기계를 이용해서 사람의 두개골에 이식될 수가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은 하루하루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알파고 이후에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얼마 전 화제가 되었던 GPT-3만 해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지 말만 해도 인공지능이 만들어주고 인공지능이 소설까지 써주는데, 이런 걸 보면 인공지능이 얼마나 빨리 발전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이런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만든 엑셀 함수들을 보면 사무직들은 정말 위기의식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가까운 미래에는 일자리가 없어진다라기보다는 중간 숙련자들의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는 대신에 저숙련자나 고숙련자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식으로 양극화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인공지능의 발전에 규제를 둬서 늦춰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인공지능의 발전을 막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데에 대한 대비책으로 인간이 컴퓨터만큼 똑똑할 수가 있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두뇌 용량은 성능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컴퓨터처럼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고 빠른 연산이 가능하게 된다면 인공지능과 공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두뇌 성능을 높여준다는 계획이 바로 뉴럴링크죠. 뉴럴링크는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의 지능을 높이거나 데이터의 저장량을 늘리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뇌라고 하는 것은 시냅스들 간의 전기 신호로 인해서 동작을 하고, 이러한 동작들의 인터페이스만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두뇌와 컴퓨터를 같은 인터페이스에서 동작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컴퓨터와 뇌를 연결을 시킨다는 것인데, 우리는 두뇌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미 현대과학으로 두뇌의 어떤 부분을 망가뜨린다면 간디처럼 착한 사람을 사이코패스로 만들 수 있는지까지 아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양자역학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한 첨단 기술을 만들 수가 있는 것처럼, 두뇌의 원리는 이해를 못해도 오랜 기간 연구로 인해서 두뇌의 어떤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심지어 인공망막을 만들어서 시력을 잃은 사람이 앞을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인공망막은 기계로 들어온 이미지 데이터를 우리 두뇌가 사용하는 전기 데이터 형식으로 바꾼 다음에 두뇌로 전기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기술적으로 두뇌의 인터페이스를 일부 사용할 수가 있고, 두뇌와 기계 간에 전기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가능한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인공망막이 이미 두뇌로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게 가능하다면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나 데이터 저장 능력을 이용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뇌와 컴퓨터가 같은 인터페이스로 연결이 된다면 어려운 계산을 해야 될 때 컴퓨터가 빠르게 계산을 해서 알려줄 수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강의를 들을 때 컴퓨터가 어려운 부분을 이해해서 빠르게 알려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두뇌의 사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뇌가 너무나 나쁘다고 하면 호환성 문제가 생길 수도. 아무튼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뉴럴링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뉴럴링크가 단순히 아이디어였다면 이제는 조금 다릅니다. 지난 8월 28일 일론 머스크는 뉴럴링크 장치의 프로토타입을 공개했습니다. 동전만한 크기의 이 장치는 특수한 기계를 이용해서 사람의 두개골에 이식될 수가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돼지에게 이 프로토타입을 실제로 이식해서 작동되는 것을 시연을 했습니다. 프로토타입에서는 두뇌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받아서 저장하는 정도의 기술인데, 이 기술을 이용해서 전기 신호의 파형을 작성을 했는데, 그게 바로 지금 듣고 있는 소리와 파형입니다. 우선은 이 파형을 이용해서 두뇌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로 가공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만약 그게 가능하게 되면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가령 예를 들자면 IoT와 결합을 해서 침대에 누워있다가 자고 싶을 때 생각만 해도 불이 꺼지거나 아침에 늦잠 자지 않도록 강제로 깨워주거나 하는 그러한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고, 심지어 사람들끼리 데이터로 통신을 주고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이 모두 다 가능하다면 인공지능만큼 똑똑해질 수도 있고, 우리의 기억을 어딘가에다가 저장을 해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기억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가능하다면 나이가 들면 우리의 기억을 다른 곳에 저장을 시켰다가 새로운 육체로 다시 이식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을 이용한 불로불사인 것이죠. 여기서 기억을 복사한 다른 육체가 내 자아인지 기억만 똑같은 다른 자아인지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고민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은 제가 재미있게 읽었었던 노인의 전쟁이라는 소설 속에 나와 있습니다. 소설 속에서는 두 개의 두뇌를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동작을 시켜서 내 자아와 이 뇌를 동기화를 시킨 다음에 원래 몸의 인터페이스를 종료함으로써 새로운 육체로 나의 자아가 이동을 하게 되죠. 두뇌에 이식된 이런 기계를 어떻게 충전시킬지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무선 충전을 이용할 수도 있고 우리 몸에서 원래 이용하고 있는 에너지 인프라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세포 각 부분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혈액을 통해 포도당으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미 이 혈액 속의 포도당을 통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기술까지 존재합니다. 2018년 워싱턴 대학의 연구팀이 포도당을 이용해서 배터리를 충전시킬 수 있는 기술을 공개했기 때문이죠. 인간의 생체 연료인 포도당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 이게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인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혈중 포도당 농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오랫동안 단식을 하게 되면 배터리 방전의 위험이 생기지만, 배터리 용량을 적당히 늘리게 되면 이 또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에 기술적으로 뉴럴링크가 가능하다고 해도 뇌에 무언가를 심는다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엔 미래에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되면 좋든 싫든 간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능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어쩔 수 없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런 걸 쓰는 사람들과 안 쓰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킹에 대해서도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이론적으로 두뇌의 인터페이스를 모방을 할 수가 있다면 사람을 원하는 대로 조종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좀 유치하긴 하지만 어렸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론적으로 세계 정복이 가능할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본 적도 있는데, 제가 내렸던 결론은 모든 사람들을 조종하는 게 가능한 그런 칩을 심은 다음에 사람들을 조종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렸었는데, 이제 그런 게 가능할지도 모르는 칩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솔직히 좀 소름이긴 합니다. 그럴만.